네, 지금부터 김효은 대변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풍 TV이고요. 그런데 진행은 지금 현재 김효은이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데스크에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이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또 풍 기장님하고 너무 제가 비교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오늘 우리 당의 소식을 제가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께부터 기사들이 조금씩 나고 있는데요. 우리 당원 당규상 이 윤리위원회 이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이 누구인지 다들 알지만은 기사로 내는 순간 지난번처럼 우리 당에서 법적 대응부터 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기사로 쉬쉬하면서 윤리위원이 임명이 한 명 추가가 됐다. 이제 이런 소식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단 한 사람이 끝까지 딴지를 걸었다. 이런 보도는 아주 그냥 가감없이 했더라고요. 제가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냐? 속도보다는요, 정확성에 만전을 기하겠다. 요 표현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많은 우리 당원분들께서 지지자분들께서 분노하셨던 당원 게시판 사건부터 해가지고 사당화 의혹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 당의 당원들이 뽑은 이 지도부에 대한 비토 발언을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퍼뜨린 이런 여러 가지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수준의 윤리위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불복하는 가처분 소송이 있었고 그것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 정당 정치에 법원이 끼어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태를 초래하면서 가처분이 2번이나 이제 인용이 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기존에 우리 당원 당규에 보면요. 윤리위원을 9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거기를 꽉 채워가지고 우리가 그 수를 꽉 채워서 출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한가 보다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법조인을 우리가 한 분 더 선임을 해가지고 이 윤리위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공고문을 낼 때 법적으로 완전 무결하도록 해서 이후에 있을 그런 여러 가지 법적 대응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분을 더 선임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꼭 빨리빨리 하자, 속전속결하자라는 그런 의미는 조금은 아니다라고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또 많이들 답답하실 거예요. 그럼 또 언제까지 계속 봐야 되냐, 기다리기가 힘들다,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요 며칠간에 이 징계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제가 왜 우리를 붙이고 있죠? 네, 조경태 의원부터 해서 그 다음 순서가 쫙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는 거의 막가파식으로 우리 당을 향해서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런 비토 발언들을 해당 행위가 더 얹혀지는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젠 진짜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디까지 가는지 쭉 관찰을 하면서 윤리위가 공정하면서도 정확한 그런 판결문을 쓸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리위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요 정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장동혁 지도부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당무감사위원도 뽑고 윤리위원도 뽑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최고위 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이렇게 의사봉을 비공식 회의에서 대표님이 땅땅땅 두드리면 이게 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누군가가 윤리위원 명단을 갖다가 핸드폰으로 찍었는지 아니면 2인 1조로 너는 앞에서 3명 외워 나는 밑에서 3명 외울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단을 외워서 유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문화일보에서 대서특필됩니다. 윤리위원들의 실명까지 나오고 소속까지 나오면서 뒤집어졌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많은 윤리위원분들이 나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하면서 그때 또 사퇴를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원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시작하면서 우리 또 우리 이영풍 TV 시청자분들하고 인사도 잘 못했었네요. 네, 맞아요. 저 영어 강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네, 맞아요. 유비스님 진짜 욕 나오네요 하셨네요. 아유, 참. 지금 당 상황이 지금은 조금은 답답하게 가지만 그래도 한참 우리 어려웠을 때보다는 또 속도감 있게 또 힘을 받아서 잘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장동혁 대표님께서 아침에 모 채널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동훈은 범죄 행위로 제명됐다. 네, 당원당규 위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범죄 행위로 제명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 배경을 사실 우리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당원 게시판에 그때 우리 빗겔도 그렇고 여러 그런 커뮤니티에 보면은 한동훈과 그 가족들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런 이 게시판 글들이 1000개가 훨씬 넘는 것들이 파일로 있는데, 그것을 정리한 것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 당의 많은 그 구성원들, 우리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님도 그렇고 여러 그런 우리 의원들을 저격하는 글, 그리고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너무나도 악질적으로 비방하는 그런 글들이 지속적으로 게시가 되었는데 그 출처가 단 2개의 IP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 여러 명의 이 아이디를 갖다가 2개의 IP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범죄의 혐의가 보이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게시판이, 우리 단계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번부터 한 15번까지 글을 쫙 써가지고 넣으면요, 일종의 도배가 됩니다. 한 화면에 그가 꽉 차잖아요. 그거를 탁 캡처한 게 다 어디로 나왔다? 그날 저녁에 종편 뉴스의 톱 기사 같은 것들로 다루어지면서 그 당시에 많은 그 국민들에게 우리 윤 전 대통령이 인기 없다, 자당에서도 비판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가 되는 데에 사용이 되었다. 사실은 그게 정말로 큰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네 글자 뭐라고 합니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여론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론 조작의 그런 범죄 행위로 제명이 된 것이다 라고 강조한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드루킹 바둑이랑 다를 게 없어요. 드루킹 바둑이는 낙선했는데 네,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단계 사건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저보고 또 선 넘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선을 누가 넘었는지는 당무감사위 판결문 한번 읽어보시고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시고 계시는 소식입니다. 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경찰 지역의 이 경찰들끼리 서로 범죄 감춰주는데 가담을 했을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많이들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게 될 수많은 그런 억울한 사건 중에 한 단면이 될 수 있다, 한 장면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왜? 곧 무엇이 없어집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아예 없어집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이거 조금은 살려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보안 수사권을 없애는 게 아니다,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직접 보안 수사를 한다는 것과 경찰에게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는 그 권한만 주는 것과 수사의 질이, 이 범죄자를 잡고 피해자를 구해줄 수 있는 이런 이 수사의 질적인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피해받는 사람은 우리 같은 선량한 국민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8일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했었어요. 그때 이 보안 수사권은 남겨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근데 세게는 못해요.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권리당원들 눈치를. 그러니까 대놓고 보안 수사권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고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게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이 장윤기 사건도 경찰이 처음에 이 수사 자료를 보내준 것 중에서 11개 대목에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진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거 지금 설명드리면 정말 극대노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도 안 되는 흉악범죄를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누군지 이제 신원이 밝혀졌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사를 하겠습니까? 늘 들고 다니는 거, 누구랑 연락했나?
그렇죠. 핸드폰 기록 조회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혹시 누구한테 돈을 받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최근 3년간의 통장 기록 조회를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SUV를 타고 다녔다. 그러면 그 차량 안에 무엇을 우리는 볼까요? 블랙박스를 보겠죠. 그러면은 이 차가 어딘가 범행 현장 근처에나 자택 근처에 주차가 됐을 텐데 이 차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들의 CCTV 블랙박스 혹은 CCTV 지역 CCTV를 분석을 하겠죠. 이런 걸 경찰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찰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찰은요 이것을 단순 살인 사건으로 그냥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걸 보니까 성범죄가 의심된다, 성폭행 혐의도 의심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수사의 기초를 모르는 사람도 형사 드라마 뭐 한 시즌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범죄자 신원 파악할 때 우리가 핸드폰 까보고 통장 까보고 주변의 사고 현장에 주변 차량 블랙박스 찾아가지고 분석하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 자체도 안 해버리고 검찰한테 조사를 한 자료를 주는 이런 경찰 갖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럼 앞으로 경찰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피해자의 피의자의 이 범죄자의 핸드폰 하나 안 까보고 그냥 조사한 거를 종이로 틱 던져주면 검찰에서는 이거 보고 어떻게 무슨 범죄를 얘가 제대로 저질렀는지 그리고 경찰이 무엇을 빠뜨렸는지 이 종이 쪼가리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보안 수사 요구권만 살려놓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근데 혀는 엄청 길어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너희들 장유기 사건 보니까 뭐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땜질을 TF 만들어가지고 이만큼의 땜질을 해줄게 하면서 뭘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참 이거는 국민들 데리고 이건 장난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이 보안 수사권을 정말로 우리 많은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을 등지고 민주당이 전당대회용 이슈로 그냥 소진을 해버리고 보안 수사권을 날려버릴 것인가. 근데 저들은 정말로 그렇게 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솔직히 저는 비통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왜 그렇게 취재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질이 너무 낮아가지고 못 봤대. 분석을 못했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검찰에서는 뭘 했냐면요. 검찰의 이 대검에 포렌식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고화질로 바꾼 다음에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혐의점이 보이는 거예요. 검찰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고 하나 듣고요. 저의 짝꿍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요즘 많이 필요하시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남재현 원장이 새로 개발한 알부민 2090 NMN 소개합니다. 제가 한 병 들고 나왔는데요. 이 새로 개발된 이 NMN, 이 발효 알부민을 최대 용량으로 담고요. 저속 노화 관리에 관심 많은 분들이 찾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종 특허 성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활력, 컨디션, 면역력 관리를 챙길 수 있는 정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마침 지금 2+1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밑에 안내 전화번호 1522-3656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재현 원장이 개발한 알부민 2020, 2090 NMN이었습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모셨는데요. 제가 좀 전에 오시기 직전까지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할 경우에 얼마나 그동안 검찰이 해오던 이 야무진 수사를 갖다가 경찰이 대신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 힘들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절대 불가능하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같은 비유를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영화 이끼 생각하시면 너무 쉽다. 그러니까 이 마을 이장이 왕처럼 군림하는데 뭐 여러 카르텔이 있지만 사람이 죽어나가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합니다. 왜? 그 아들이 경찰이거든요. 마을 이장의 아들이 그 마을의 경찰인 거예요. 담당 경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경찰선에서 다 수사가 무마가 된다라고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되죠. 심지어 그 당시에는 검사의 권한이 살아있는 시점으로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화의 말미에는 검사가 해결을 합니다. 결국에는 검사가 해결을 해요. 그래서 그 이장이 왕처럼 군림하는 카르텔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서로에 대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뭐 제가 영화를 예시로 들어드렸지만 이게 영화보다 현실이 더 잔혹하다고 하잖아요. 그보다 지금 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시골 마을에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이게 광주 정도면 큰 도시죠. 그렇죠. 큰 도시인데 이 큰 도시에서 강간살인, 정말 이거는 전국을 따져봐도 사례가 몇 개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고생. 그러니까요. 제가 저는 딸 키우는데 소름 아이고. 돋아요. 맨날 이것만 생각하면 아이고야. 예. 와, 이제 시집가기 전까지 내가 차에 태워가지고 나는 운전기사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표현을 담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그냥 형법상 표현이지만 강간 살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죽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과실치사로. 그런데 이렇게 작정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케이스는요, 정말 전국 단위에서 매년 범죄 열람을 해봐도 손에 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경찰 고위 관계자의 자녀한테서 벌어졌고, 이 사건이 해당 경찰에서 사실상 무마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단순 살인죄로 훨씬 더 층위를 낮춰서 넘겼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검찰이 지금 보안 사건이 있으니까 지금 망정이지, 우리가 알게라도 된 거예요. 검찰의 보안 사건이 없었으면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조차 우리가 모를 뻔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런 사건이 지금 터지고 나서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희원쌤처럼 진짜 그 자녀 가진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너무 경악스럽잖아요. 이거 뭐 맞아요. 고의정 사건보다 더 잔혹한 지금 사건인데, 어찌 보면은. 네, 이에 대해서 근데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외려 더 당당하게 보란 듯이 보안사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지금 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참 이렇게 국민들은 너무나도 분노하고 있고, 그야말로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백두대낮에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나. 근데 그러니까요. 엿다 대고 그나마 수사해준 검찰마저 밀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정말 범죄 집단 편을 드는 것 같은 이 민주당의 행태가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내놓은 그 TF 안들도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경찰이 이렇게 끼리끼리 부패하고 수사를 왜곡하고 감추려고 했던, 은폐하려고 했던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똑같은 그 경찰 안에 어떤 감사기구를 만든다? 이거 국민 데리고 장난치는 겁니까? 아니, 자기들 말을 자기들이 다 뒤집고 있는 것이, 검찰들 견제하겠다고 만든 게 공수처 아니에요? 맞아요.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니까 그 기소 독점권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 식구 감싸기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만든 게 공소청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경찰이 가진 권한은요, 검찰보다 막강해요. 왜냐면은 그냥 1차적으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해버리면 검사한테까지 가지도 않아요. 맞아요.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경찰선에서 자체 종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했던 논리 제가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권력이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했습니다.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사법부로 가니까 견제가 되는데, 내가 범죄를 묻어주기 위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게 되면 사건이 무산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해체, 기소 분리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 경찰은 누가 견제합니까? 뭐 경찰에 또 경찰청 따로 만들 거예요. 공소청 또 따로 경찰 버전으로 만드실 거예요. 고위사 청하라고. 어제 광주 경찰청장 태도를 보세요. 제1야당 대표, 어쨌거나 의전서열 7위. 자, 뭐 권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대표성을 가진,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도권 통치에 대해서 견제구 역할을 해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간다, 방문한다라고 했는데 미리 도망을 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로비에서 경찰들이 이렇게 대치하고 서가지고 못 들어가 이러고 있는 건데, 오죽하면 우리 당에서 네. 우리를 비추지 말고 저렇게 국민들하고 불통을 하고 있는 저 경찰관들을 비추라, 이런 얘기까지 했고, 네. 지금 이렇게 경찰이 하고 있는 짓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우리나라도 이제 공안 사회인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신동욱 최고가 또 네. 의견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광주 경찰서의 소속으로 광주 광산 경찰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안에 있는 전원이 이제 대기 발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수장이 누굽니까? 광산 경찰서장인데 이 사람이 뭐 서장이죠. 김서장이라는 사람인데, 네. 장윤기 부친에 대해서 난 전혀 몰랐어, 이런 식으로 지금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이게 서장단이 물론 큰 도시이긴 한데 이런 정도의 흉악범죄는요 매년 몇 건 벌어지지 않아요.
이 정도 사건에 대해서 서장이 몰랐다 그러면요, 일단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큰 사건에 대해서는요, 그 인근뿐만 아니라 언론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치밀하고 내밀하게 다 소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라고 지금 면피를 하고 있는데, 그 몰랐다라고 하는 거짓말,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근데 이를 경찰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검사가 하든가, 아니 성관이의 잘못을 성관이에서 지금 규명하겠다고 진상규명이 만들었는데 결과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 이재명 친구라고 하는 위철한 지금 현재 직무대행한테 전부 다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예. 위철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어제 장 대표님 말씀 중에 듣고 너무 놀랬던 게, 분명히 이 중앙선관위하고 네. 서울선관위하고는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라고 지시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게 노태악의 말이었어요. 예. 그런데 위철하는 심지어 자기가 지금 대행이잖아요. 서울시 선관위에다가 이렇게 투표가 늦어진 거, 다 못한 거, 그 다음에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할 때 참관인 없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소청이 100건 가까이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 선관위한테 공문 보냈답니다. 이런 거는 재선거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공문 왜 보냅니까? 지령 이거 내린 외압이에요. 지령 내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선관위원들이 볼 때도, 야, 내가 이 지령을 보고 지금 그대로 소청 기각하라고? 나 그러느니 차라리 내 양심상 내가 나중에 이거 정권 바뀌면 수사받을 것 같잖아. 네. 그러니까 3명이 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야. 사표를 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 얘기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경찰이 짬짬이로 자기들끼리 사건 덮고 나몰라라 하고 있고, 이것을 견제하고 재수사를 할 검찰의 이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이 되면요, 어떤 세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 아파트 우리 통로에 늘 인사하던 이웃이 어느 날부터 없어. 어느 날부터 없어. 그런데 어떤 사건도 지금 전해지는 게 없어요. 사망 소식을 이웃한테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끔찍한 흉악 범죄였어요. 근데 기사 한 줄 안 나고. 왜? 경찰들이 그냥 덮을 수 있으니까. 재수사할 수 없고. 이런 세상 올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 대한민국의 모습이 맞겠습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으시니까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변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아이 네. 유치원 갈 때 셔틀버스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주변에 이 친구의 학부모들을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 지금 이 꼴이 난 거 아이고. 알고 있을까? 네. 저 혼자 마음이 되게 슬픈데, 아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소식도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데 네. 더 슬픈 건 아니고 못지않게 슬픈 소식이 예. 지금 체포 방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께 이 징역 7년이 이제 대법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네. 이 판결 7년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전부 다 일관되게 지금 형이 7년형으로 계속 가고 있죠. 2심에서 했던 거를 확정을 지은 거잖아요. 뭐 크게 뭐 법리 다툼이 법정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뭐 저희가 이미 뭐 이 사건의 초기부터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이미 특검이 출범하고 이번 정권의 정통성 뭐 내란 청산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어쨌거나 바람 부는 곳으로 눕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그 형사법적으로 완결성 있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법치 사회에서의 공정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적인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전 이제는요, 참 이 판결만 보는 것도 지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얼마 전 뭐 이적행위니 뭐 외환죄니 이야기를 했던 것들, 우리 국방부, 우리의 국군 장병들, 우리 장성들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 이적행위라고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경호법은 특별법으로 다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특별법상의 명령을 이행했고,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 자체를 다 불법이라고 하고, 이런 판례들이 축적되는 것 자체가 저는 제도권 통치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모두가 목도를 했잖아요. 영장을 발부받는 방식 자체가 얼마나 큰 풀이죠. 우수였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호처를 통해야만 간접진입이 가능하다. 사실 이런 기밀
공간에 대해서는 또 특별하게 압수수색 규정들이 존재를 하고 경호법상의 또 규정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 전부 다 무시하고 딱불 붙여가지고 공문 조작을 해서 쳐들어가질 않나. 뭐 서부지법, 뭐 남부지법 해가지고 그 영장 쇼핑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들 이거 전부 다 규명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절차상의 그런 결함들, 이런 사건들, 그와 같은 정치적인 여러 사건들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을 이렇게 딱 그 특검 측의 입장만 그대로 반영을 해서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저는 지엽적인 사건, 이제는 지나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진영이 승리해야만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들 적어도 공정한 재판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승리가 정치적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승리하면 지금 방금 우리 김효원 대변인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무슨 위철한 대통령의 밥친구인지 술친구인지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지령 내려가지고 다 소청 묻어버리고 이따위 행위들도 다 합법화가 되고 정당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야당 탄압들 지금 특검을 무슨 1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제도권 통치다.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가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놈의 특검은 하는 일도 없는데 한 달 더 연장한다 그러니까 정말 속이 터지겠습니다. 우리 피 같은 세금. 제대로 기소한 것도 없고 네. 뭐 영장도 발부받은 것도 거의 없어요. 보니까. 맞아요. 네. 다 탈락되고. 똑같은 사건 네. 계속하고 심지어 그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그 특검 기소 사안도 안철수 의원에 의해서 아니 한동훈이 당사로 가자고 한 건데 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한 줄 증언으로 기각될 수 있을 만한 사건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내란몰이를 당하고 무슨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 정당 해산 심판을 하겠다 그런 공격 지금까지 당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통령은 살아있는 헌법 기관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통령 관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거의 뭐 국가 기밀 장소처럼 그렇죠. 군 보안 시설처럼 이제 네. 여겨지는 곳인데 여기를 공수처가 딱풀 공문으로 위조해가지고 쳐들어가는 거는 괜찮고 무죄고 네. 경호처에서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지킨 것은 5년형을 받는다. 이런 세상이 과연 정의로운 세상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게 쟁점화된 자체가 공수처법 처음 만들 때 정말 그지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들이 법 잘못 만든 건 생각 안 하고 이 법 때문에 지금 혼동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한쪽 편한테만 가혹하게 이렇게 형량을 때리는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분노를 했었습니다. 네, 조금만 네. 첨언드리자면 이거 다 부메랑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대통령을 수사해도 된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제외하고는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 불소추 특권이 존재하고 공수처에게는 내란 외환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누더기 사건 문제도 법원이 전부 다 기각을 했고요. 영장 쇼핑 문제 전부 다 기각을 했고 애초에 지금 경호법 왜 만들어졌냐? 우리가 지금 다 그 일반 군인들이 전역하고도 계속 예비군 훈련 받고 하는 것들 다 북한 등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시 상황인 것이고 대통령의 신변 위협이 대통령을 컨트롤 타워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권력구조 특성상 굉장히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취급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각을 시켜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것 전부 다 민주당 정권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 것이다. 덧붙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들 생각하면서 법 좀 통과시키고 이렇게 정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보내드리긴 하나 아쉬워가지고 네. 하나만 더 다루고 싶은데 예, 좋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 있잖아요. 예. 이거 지금 어저께 70법 어저께가 아니군요. 70법 통과되자마자 네. 헌법 소원이 접수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요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요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민주당이 되게 법 가지고 꼼수를 많이 부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단 예가 바로 이 헌법 소원 청구서에 드러난 어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요 살면서 이렇게 인종이나 국가나 지역이나 성별이나 뭐 사회적인 어떤 뭐 직업과 계층 등등 뭐 소득 수준 이런 모든 것들이 타인을 차별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어떤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런 세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 못했는데 네. 이런 게 지금 다 정보통신망법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법이고요.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라면 100% 위헌이 나야 됩니다. 지금 제가 법조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헌법상 사전 검열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모의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범죄는 내란죄밖에 없습니다. 내란 외환죄 외에는 일반 형사범죄는요 벌어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허위정보근절법이라고 하는 명칭에 이른바 77 입틀막법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대형 플랫폼들이 사전적으로 그와 같은 허위 정보들에 대해서 근절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냥 셔터 내리라는 거 아니에요? 사전 검열하라는 거예요. 네. 다 그냥 검열해서 표현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 하나 꼽으라면 저는 표현의 자유를 꼽고 싶거든요. 말할 자유가 전제가 돼야 모든 정치 활동을 포함해서 민주주의의 이런 자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 자체를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전 검열을 한다? 이거 자체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하나하나 짚자면 끝도 없는데 또 하나 무슨 뭐 과징금을 10억까지 할 수 있고 네.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네. 한다. 우리 정말 그 국민들께서 전 국민이 천인 공노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도 그때도 통과시키기 어려웠던 것이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예요. 왜 맞습니다. 그러냐면 이 민사법상 원칙이 그 실손배상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과징금 제도가 뭐 예전에야 뭐 실효성이 없다 뭐 한다 했지만 아니 지금 뭐 공정위에서 3,000원씩 때리잖아요. 쿠팡에 맞아요. 징벌적으로. 그러니까 통상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는 국가들은 과징금 시스템이 없어요. 네. 국가가 직접 단죄하지 않습니다.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는 거고요. 민사보다는 공권력에 의한 규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은 과징금으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심지어 가습기 살균제 범죄에도 적용을 하기 어렵다라고 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일반적인 표현에 지금 적용을 하겠다. 5배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무서워서 말이나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우리가 지금 예. 이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 박민현 대변인이 손톱이 상당히 남성적으로 막 네. 튼튼하고 멋있어요. 근데 성별 발언했다고 우리 이제 방송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남녀 종류의 차별했다. 규제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네. 지금 기준을 뭐 세울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뭐가 더 문제냐면요. 그냥 막무가내로 허위 신고하면 돼요. 일단 어차피 또 그 허위 신고를 하든 말든 검증을 누가 합니까? JTBC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증 기관 자체도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업체는 무슨 톱 뉴스였나요? 뭐 톱뉴스인가 이름이 뭐- 뉴스톱인가 네, JTBC 네, 네. 뭐 이런 기관에 지금 맡기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본인들조차도 가짜뉴스 흘렸다 그래서 막 언중이 끌려가고 하는 그런 매체들한테 우리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국민들이 뭘 믿고 그렇게 국가가 공인한 기관도 아닌 이런 민간 업체들한테 우리의 팩트 체크를 의지를 해야 되고 그런 기관들이 뭔데 검열을 합니까? 맞아요. 총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안을 지금 만들어 놨다.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컨텐츠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뭐 악플을 다는 방법, 그럼요. 뭐 구글 코리아에 신고를 하는 방법 이미 다 있어요. 그리고 민사 걸 수 있고 형사도 이미 걸 다 수 있는 있고요. 거. 많아요 법이. 예. 네, 그러니까 이 법이 원하는 거는 사전 차단 그거 하나예요. 그렇죠. 누구를 위한 사전 차단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늘의 주요 뉴스들을 저희가 이제 박민정 대변인과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사실 제가 식사하다가 와서 1시 방송으로 저는 알고 왔는데 네. 갑자기 우리 김효은 대변인께서 진행을 하고 계셔가지고 잠깐 살짝 놀랐지만 들어오자마자 예. 다시 나가야 되나 이렇게. 네, 평정심을 되찾고 다시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돼서요. 저도 오늘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백척간도 위기다. 제가 이 표현을 좀 자주 쓰게 되네요.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위기가 아닌 적이 없지만 지금처럼 이 좌파들의 폭주,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당권만 먹겠다고 더 폭주를 하는 이런 막장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재명이 하루하루 더 집권하는 시간이 대한민국의 수명을 그 곡절로 갉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정말 심기일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점점 살기가 팍팍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집 살 돈으로 집은 못 사니까 이거를 주식에 좀 얹었더니 주식은 지금 투기판이 되어버렸고 내 자식 하나 예쁘게 잘 키웠는데 등하굣길이 너무너무 이제 아무도 안전을 지켜줄 수가 없는 그런 위험천지의 세상이 되었고 그리고 말 한번 시원하게 못 지르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슬프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싸우면 또 길이 있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응원과 또 지지 힘을 내주시고요. 집회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풍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